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는, 앞에서는 이제 리스트뷰를 살펴봤는데요. 리스트뷰 외에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는 그러한 위젯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하는 이제 위젯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스피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피너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다 보면 이렇게 가지고 누르면 다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안드로이드 뭐라고 하냐면 스피너라고 불러요. 갤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사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 스크롤하면 좌우로 스크롤 되면서 여기 사진 같은 거 보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갤러리라고 합니다. 뭐 갤러리가 반드시 사진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뷰를 갖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이나 이런 것들 하면 가라고 딱 치면 텍스트에서 여기 가로 시작되는 것들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죠? 요거랑 일치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얘를 갖다, 이런 텍스트를 갖다가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스피너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자, 여기 여러 개 아이템을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댑터를 쓰고요. 얘도 여러 개 아이템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어댑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검색되면 결과가 여러 개 이렇게 매칭하는 게 여러 개 보이잖아요. 요거 때문에 어댑터를 씁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쓰는 이런 이제 세 가지 추가적인 뷰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너, 갤러리,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속성과 사용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스피너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피너는 이제 웹에서 콤보박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스피너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렇게 스피너 있는데 딱 누르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 가운데 다이얼로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아이템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이얼로그 형태인데 여기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거 스크롤 해가지고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고요. 이러다가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스피너가 기본 콤보박스처럼요, 웹에 있는 콤보박스처럼 딱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얼로그 형태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드랍다운이라고 해요. 드랍다운. 드랍다운 형태의 이런 스피너라고 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 스피너를 사용하실 때 요 위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죠. 요걸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스트링을 보여주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엔트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여지는 스트링들을 갖다 내가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레이 어댑터라는 걸 생성해가지고요, 그 어레이 어댑터 가지고 여기다 화면에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능이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너 모드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다이얼로그 형태라든지 드랍다운 형태라든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I 11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선택된 아이템을 뭐 여기다가 놓을 거냐, 디폴트가 여기다 놓는 건데 가운데다 놓을 거냐, 뭐 어디다 놓을 거냐, 이걸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다운 뷰 이렇게 떴을 때 드랍다운 뷰의 위스 크기는 얼마로 할 거다. 그 다음에 드랍다운 뷰의 버티컬 오프셋. 자, 드랍다운 뷰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티컬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뜬 드랍다운 뷰가 이렇게 떴을 때, 요 다이얼로그 말고요, 드랍다운 뷰가 떴을 때 드랍다운 뷰에 여기 백그라운드 있죠?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4.0이라고 돼 있는데 4.0이 아니고 정확하게 3.0부터 제공을 하고요. 보통 이제 3.0, 3.1, 3.2 앞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얘기할 때 요 단말들은 현재 지금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 4.0도 없어요. 그래서 API 11, 12, 13, 14 이거 없고 API 15부터 4.0.3이라고 하는 API 15부터 이제 실제 단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4.0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3.0인데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4.0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 누르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형태로 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에는 이거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드랍다운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용하는 거 간단히 해볼게요.
사용하는 건 어레이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어레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레이 어댑터 만들고요. 자, 어레이 어댑터 만들 때 여기다 컨텍스트 넣었죠. 두 번째는 아이템의 모양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 아이템의 모양은 어떤 아이템일까요? 자, 드랍 스피너니까요. 스피너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된 아이템을 보여주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아이템이 있겠죠.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피너를 어레이 어댑터를 설정할 때 보여주는 뷰는 뭐냐면 이렇게 선택된 아이템의 모양을 그릴 때 사용하는 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드랍다운 됐을 때 이 모양도 있어야겠죠. 그 모양은 어레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set dropdown view resour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모양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댑터를 설정하면 되고요. 자, 이제 아이템이 선택되는 거. 아이템이 이렇게 클릭될 수도 있지만 아이템이 클릭이 아니라 내가 캔슬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떠 있는데 내가 백키를 눌러가지고 이걸 캔슬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트 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클릭하는데요. 클릭하는데 이 스피너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셀렉트 합니다. 셀렉트. 그래서 on item selected listener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아이템 선택되는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템 selected listener는 두 개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템이 selected 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nothing selected가 있어요. 아이템 selected는 내가 이렇게 다이얼로그라든지 드랍다운이 떴을 때 해당하는 걸 딱 누르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nothing selected는 뭐냐면 이때 백키를 눌러가지고요. 얘를 없애는 겁니다. 이러면 nothing selected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selected listener라는 걸 가지고 선택된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피너도 똑같이 아이템 모양을 바꾸시겠죠? 아이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요. 리스트와 똑같이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하시면 돼요. 베이스 어댑터 상속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마이 어댑터를 만들면 되는데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댑터가 있고요. 어댑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어댑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리스트 어댑터라는 게 있고요. 어댑터를 상속해서 스피너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어댑터와 스피너 어댑터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앞쪽에서 배웠던 리스트와 관련된 리스트 뷰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리스트 어댑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너하고요, 갤러리 같은 거는 전부 다 뭘 쓰냐면 여기는 스피너 어댑터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스피너 어댑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get dropdown view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자, 베이스 어댑터는 이 두 개를 다 구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어댑터를 갖다 내가 익스텐드 하면 얘는 스피너 어댑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선택된 것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get view에서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저렇게 보여지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et dropdown view라는 곳에서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에 그냥 컬러만 이렇게 바꾸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드랍다운 뷰에는 이렇게 색깔이 바뀐 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get view와 get dropdown view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라고 하는 것도요, 똑같이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갤러리를 이제 화면에 배치하면 갤러리는 이제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스페이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스페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놓으면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백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 사이에 여백을 둘 수도 있어요. 다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여백을 둘 수도 있고요. 이걸 갖다 마이너스로 두면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페이싱이라고 해요. 디폴트는 마이너스 20 dp라고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항상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스페이싱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비티라고 해서요, 아이템 뷰를 어떻게 정렬할 거냐, 정렬 방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 알파값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갤러리를 놓으면요, 갤러리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요 이미지 또는 가운데 있는 뷰가 이제 선택된 뷰고요. 다른 뷰들은 선택이 되지 않은 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되지 않은 뷰들은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파 값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딱 누르면 이 아이템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간 이런 것들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갤러리는요, API 16부터 구글에서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해서 디프리케이트 시켜버렸어요. 그럼 갤러리 대신 뭘 쓰라고 하냐면 뷰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라고 현재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갤러리가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갤러리에 대한 간단한 사용 방법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갤러리를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요.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갤러리가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어댑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댑터를 만들 때요, 그냥 베이스 어댑터 선택해서 일반 리스트 뷰 사용하는 건 똑같이 만들면 돼요.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갤러리는요, 갤러리에 넘어갈 아이템 뷰를 생성하고 나서요, 이 아이템 뷰에 레이아웃 파람을 반드시 갤러리의 레이아웃 파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갤러리의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뷰에 위스, 하이트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아이템 뷰를 만들고 이 아이템 뷰를 갖다가 아이템의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고요. 그 레이아웃 파람을 갖다가 셋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해가지고 뷰에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갤러리 레이아웃 파람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갤러리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이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템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이템을 내가 9번까지 딱 보여줬어요. 그럼 9번까지 딱 가면 끝 해가지고 화면에 여기 9번 나오고요. 여기 8번 나오고요. 여기는 비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9번 나온 다음에 0번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갤러리를 쓸 때는요, 얘가 무한으로 반복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갖다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댑터에다가 약간 편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카운트를 갖다가 인티저의 맥스 밸류를 리턴하는 거예요. 인티저의 맥스 밸류를 리턴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템 개수가 거의 무한대라는 얘기죠. 아이템 개수가. 그러면 무한대에 대한 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면 get item 이렇게 있잖아요. get item 해서 포지션을 주면 이 포지션을 갖다가 아이템의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즉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템의 개수 10개였으니까 다시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무한대에 가까운 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템 사이즈가 0인데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으면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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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 자체에 뭔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개수가 0개일 때는 0이 리턴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이 리턴되고요. 자, 요게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포지션의 아이템의 아이디는 그냥 포지션 리턴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뷰를 달라고 하면 뷰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세팅할 때 포지션을 요거로 나눈 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다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 빠졌네요. items get 한 다음에 포지션 %, 아이템의 사이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을 갖고 오는 걸 좀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0번이 여기 뜰 거예요. 이쪽으로 없고 이쪽으로는 무한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의 가운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에 가운데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에 set sel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자, 전체가 이쪽에 인티저의 맥스 나누기 이만큼 있고 이쪽에 인티저의 맥스 나누기 이만큼 있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2로 나눈 요 위치로 딱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요 위치로 딱 이동을 시키는데 요 위치에 있는 아이템이 뭐이면 좋겠어요? 0번 아이템이면 좋겠죠. 0번 아이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아이템의 실제 개수로 나눴다가 요거로 곱하는 거예요.
뭐 이거 나눴다 곱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자, 볼까요? 자, 3을 2로 나눴다가 2를 곱하면 값이 얼마죠? 3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요게 얼마예요? 인티저 연산이니까 1 이렇게 되고 1 곱하기 2 하니까 2가 되죠. 즉, 자, 이렇게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 나눈 값은 인티저나요. 인티저에다가 요걸 곱했으니까 배수가 되는 거죠. 요 값에 가장 가까운 배수. 요 값에 가장 가까운 요거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3에 가장 가까운 2의 배수는 2죠. 뭐 그럼 7 같은 경우는 7 나누기 2 곱하기 2 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7에 가장 가까운 2의 배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 아이템 카운트로 나눴다 곱하면 리얼 아이템 카운트의 배수가 되겠죠. 배수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돼요?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아이템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게 있느냐, 속성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컴플리션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내가 글자를 쓸 때 가, 나 요게 두 글자까지 썼을 때 매칭되는 거 보여줄 거냐, 가나 다까지 썼을 때 매칭되는 거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서 몇 글자까지 매칭이 됐을 때 얘를 화면에 보여줄 거다.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글자 수라는 거, 이거 이제 주의할 게, 이제 C 하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한글은 2바이트니까 뭐 4 이렇게 하면 한글 두 글자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자바잖아요, 자바. 자바는 A가 한 글자잖아요. 가도 한 글자예요. A가 한 글자듯이 가도 한 글자예요. 왜냐면 유니코드를 쓰거든요,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 16을 써요, 자바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한 글자나 영어 한 글자나 전부 다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도 뭐 가나다 세 글자 매칭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스레시홀드 값을 3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힌트 값이라든지 하단에 여기 이렇게 힌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힌트를. 그래서 이제 이런 힌트에 대한 뷰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뜨는 드랍다운의 위치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는 드랍다운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속성들을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는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를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뭐 두 개 매치됐을 때 나오게 할 거니까 여기는 스레시홀드는 2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맨 처음에 화면 포커스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포커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를 하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댑터를 써야 되는데 어댑터는 뭘 쓸 거냐면 어레이 어댑터를 사용해 가지고 할 거예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하면 안 되느냐?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도 되는데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도 되는데 이제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는 글자랑 매핑한 거, 일치하는 걸 찾아가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필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필터. 필터를 넘겨줘야 돼요, 어댑터가. 그래서 필터러블이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한 어댑터만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에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 어댑터는요, 기본적으로 필터러블이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걸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설정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레이 어댑터에다가 스트링만 선언하는 게 아니죠. 스트링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마이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설정을 했어요. 어레이 어댑터의 아이템으로. 그러면 마이 데이터의 어떤 값을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가 비교할까요? 그거는 마이 데이터에 있는 toString 있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입력된 값과 비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레이 어댑터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만 보여주는 거 말고요. 이 모양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모양을 바꿔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레이 어댑터를 갖다 상속해가지고요. 퍼슨 어댑터라는 거 만들고요. 여기다 겟뷰 해가지고 겟뷰에서 요 데이터 퍼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 매핑하는 거를 요 안에 만들어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퍼슨이란 데이터와
여기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것과 요거를 비교할 때 뭘 이용한다고요? 요 person의 toString으로 리턴되는 값을 얘랑 비교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값과 비교해 줄 스트링은 toString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넘겨받은 값에서 AB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AB가 들어가는 이런 애도 내가 얻어오고 싶잖아요. 중간에 AB가 들어오는 애들.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음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가나다 이렇게 됐으면 내가 정확하게 나, 다 이렇게 쓴 거가 넘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음 검색 가나다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가나다 이런 것들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검색 조건을 내가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검색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가지고요. 필터 러블이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 러블이라는 걸 임플리먼트 하게 되면요. 거기는 필터라는 걸 생성해가지고 get 필터로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필터 러블은. 자, 그래서 내가 베이스 어댑터를 익스텐즈 하고요. 필터 러블을 임플리먼트한 이런 어댑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안에 데이터는 그냥 이런 데이터를 갖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 어댑터를 통해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에 공급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일치한, 여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일치한 데이터들 있죠? 검색어와 일치한. 그래서 검색어와 일치한 애들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런 어레이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요. 일치한 것만을 담고 있는 이런 어레이 리스트도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당연히 원본에다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tCount 하면 얘는 뭐에서 개수를 넘겨야 돼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넘겨야 돼요. 근데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넘길 겁니다. 자, 똑같이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넘기고요. 오브젝트가 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ID, 그 다음에 getView 해서 이제 뷰에서 모양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리턴하는 거는 똑같이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자, 필터 러브를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얘는 뭘 넘기냐면 필터라는 걸 넘길 수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getFilter에서 내가 만든 필터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 필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두 가지 함수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publish resul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하고요. 또 하나는 perform filtering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perform filte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오잖아요. 이 스트링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스트링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퍼폼 필터링에서는요, 이게 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 일단 필터 리절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넣을 때는 아무것도 넘길 거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밸류에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넘겨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카운트는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값이 있어요. 값이 없을 때는 전체를 다 남겨준 거예요. 근데 값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만 넘겨줄 겁니다. 자, 값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에서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면 안 되니까 이제 로어케이스로 해가지고 소문자로 바꿨고요. 이렇게 한 거하고 이제 이 리스트에 원래 오리지널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오고요. 오리지널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비교할 때 앞에서부터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도 찾기 위해서 start with를 쓰지 않고 contain을 쓸게요. 그래서 이 스트링이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스트링을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에 있어도 일치되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고요. 밸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얘 개수는 카운트에 넣어서 이렇게 결과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넘겨주면은요, 이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리기를 해야 되죠. 다시 그리기. 그게 뭐냐면 publish result라고 하는 함수예요. 필터를 가져간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는요, 앞에 이 함수를 통해서 perform filter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publish result라고 해서 이걸 화면에 나타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result로부터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오죠. 네,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오죠. 리스트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어디다 설정해줘요? M 오브젝트라는 데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리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리기. 그러면 이 데이터로 일치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화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이제 중간부터 일치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는 하나만 일치하는 걸 찾아주는 데 반해서요. 여기 있는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를 찾아주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구분자가 있는데 이 구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토큰이라고 불러요. 토큰 구분자를. 그래서 이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랑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토크나이저라는 걸 등록해 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토크나이저라는 걸 등록해주면 저 토크나이저는 뭐냐면 저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분리하는 이런 기능 갖고 있는 게 저 토크나이저예요. 토크나이저를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토크나이저를 쓰고 싶다 그러면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에 컴마 토크나이저라는 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셋 토크나이저 등록해주면 자 뒤에 프랑스 찾기에서 FR 했더니 프랑스랑 일치하는 프랑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콤마를 찍어가면서 일치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피너와 갤러리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스피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콤보 박스처럼 이렇게 돼서 누르면 이제 팝업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댑터를 내가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뷰와 요 스피너에 이렇게 드랍다운에 나오는 뷰 두 가지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겟뷰로 넘겨봤고요. 얘는 겟드랍다운 뷰라는 걸 이용해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아이템 클릭 리스너가 아니라 아이템 셀렉티드 리스너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아이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걸 알아봤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갤러리라는 거고요. 똑같이 어댑터를 쓰는데 주의사항이 겟뷰 해가지고 넘겨줄 때 갤러리의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set 레이아웃 파람에서 뷰에다가 아이템 위에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리턴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사용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동 완성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스레시홀드라는 걸 설정해서 몇 글자까지 일치하면 띄울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댑터를 갖다가 베이스 어댑터를 임플리먼트 할 땐 반드시 필터러블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임플리먼트 해서 어댑터를 만들어 줘야지만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